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사람은 실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은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남자는 초등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생님이 이 남자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머리가 너무 나빠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멍청하다는 판정을 받은 아이.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낙인이 찍힌 아이.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영사기를 발명했습니다. 평생 1093개의 특허를 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을 한 사람.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디슨에 대해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아, 전구 발명한 천재.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에디슨의 진짜 이야기를 알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는 지금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자기 암시와 놀랍도록 연결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다루겠습니다. 에디슨 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이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무게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완성하기까지 몇 번의 실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록에 따르면 약 1만 번입니다. 10,000번의 실험, 10,000번의 시도, 10,000번의 이건 아니었다. 잠깐 이 숫자를 한번 체감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실험한다고 치면 10,000번이면 27년입니다. 하루에 3번 실험해도 9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를 시도합니다. 안 됩니다. 또 시도합니다. 또 안 됩니다. 10번 하면 대부분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합니다. 50번 하면 나한테 재능이 없나 보다 하고 자책합니다. 100번 하면 주변에서 너 그만해라. 시간 낭비야 합니다. 1000번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에디슨은 1만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10,000번이나 실패하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10,000번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이 한마디가 에디슨을 에디슨으로 만든 겁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10,000번 시도해서 10,000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0번이나 실패했으니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에디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000가지 안 되는 방법을 알아냈으니 되는 방법에 더 가까워진 거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평범한 사람과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핵심 원리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디슨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의 시작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디슨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는 이 편지를 읽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너무 똑똑해서 이 학교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셨어. 그래서 엄마가 직접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정반대의 내용을 아들에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 에디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에디슨은 자기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학교가 감당 못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에디슨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에디슨의 잠재의식에 심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에디슨은 그 편지의 원본을 발견합니다. 원본에는 진짜로 이 아이는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그걸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멍청한 아이였다. 그런데 위대한 어머니의 한마디가 그를 세기의 천재로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왜 소름 돋는지 아십니까? 에디슨의 어머니가 한 것은 정확히 자기 암시입니다. 아들의 잠재의식에 너는 특별하다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나는 월 순수익 1,000만 원 달성한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쓰는 것. 잠재의식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심는 것. 에디슨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번 해준 것을 우리는 지금 매일 100번씩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디슨보다 훨씬 강력한 작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에디슨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업 방식인데 들으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에디슨은 하루 평균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잠은 45시간만 잤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자는 게 아니라 20-30분씩 쪼개서 잤습니다. 실험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놓고 실험하다 피곤하면 잠깐 눕고 일어나면 또 실험하고. 이걸 매일 반복했습니다. 직원들이 선생님 좀 쉬세요 하면 에디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쉬면 녹슨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에디슨의 낮잠 방법입니다. 에디슨은 손에 쇠구슬을 쥐고 의자에 앉아서 졸았습니다. 밑에는 금속 접시를 놓아두고요. 졸다가 깊은 잠에 빠지려는 순간 손에 힘이 풀리면서 쇠구슬이 떨어집니다. 쨍!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에 깨어납니다.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에디슨은 잠에 빠지기 직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 상태를 세타파 상태라고 합니다. 에디슨은 100년 전에 이미 이걸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특별했던 게 아닙니다. 에디슨의 정체성이 특별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은 발명가였습니다. 발명가가 발명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에디슨에게 10,000번의 실험은 고통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만약 에디슨의 정체성이 안정적인 직장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한두 번 실패하고 역시 난 직장인이 맞아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10,000번의 실험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행동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핵심 원리입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심어준 자기 암시가 정체성을 만들었고 그 정체성이 10,000번의 행동을 만들었고 그 행동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이제 전구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 발명한 게 아닙니다. 전구의 원리 자체는 에디슨 이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가 1802년에 아크등을 만들었고 조지프 스완이라는 과학자도 에디슨보다 먼저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디슨이 전구의 발명가로 역사에 남았을까요? 다른 과학자들이 만든 전구는 실용적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 만에 끊어지거나 너무 비싸거나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오 빛난다 하고 끝나는 수준이었습니다. 에디슨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전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렴하고 오래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전구. 여기서 에디슨의 사업가적 마인드가 드러납니다. 다른 과학자들의 목표는 빛을 만들자였습니다. 에디슨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빛을 만들자였습니다. 이 차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에게 실제로 가치를 주지 못하면 돈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100년 전에도 지금도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당시 과학계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전기로 빛을 만든다고?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돈 낭비일 뿐이야. 포기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야. 영국의 유명 과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에디슨을 조롱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든다는 건 물로 불을 피우겠다는 것과 같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추겠죠.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뭘 알겠어.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그만두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슨의 정체성은 전문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발명가였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다르면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 암시가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실용적인 전구를 만들려면 핵심은 필라멘트였습니다. 전구 안에서 타면서 빛을 내는 그 가느다란 실. 어떤 재료를 쓰느냐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에디슨은 지구상에 가능한 모든 재료를 시도했습니다. 백금, 니켈, 코르크, 종이, 나무, 고무. 전부 안 됩니다. 사람 머리카락까지 시도했습니다. 당연히 안 됐습니다. 낚싯줄, 거미줄까지. 역시 안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재료를 수집했습니다. 일본의 대나무, 중국의 풀, 남미의 식물 섬유.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물질을 실험한 겁니다. 한 가지 재료를 시도할 때마다 며칠에서 몇 주가 걸렸습니다. 재료를 구하고 가공하고 실험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그게 수천 번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정말 대단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디슨은 모든 실험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떤 조건에서 실험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평생 3,500권이 넘는 노트를 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에디슨은 되는 대로 이것저것 해본 게 아닙니다. 매번 기록하고 분석하고 다음 실험에 반영했습니다. 실패를 진짜로 데이터로 활용한 겁니다. 직원들은 지쳐갔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에디슨 도대체 언제 되는 겁니까? 돈만 태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디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재료를 하나씩 지울 때마다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실패가 아니라 속어범. 안 되는 것을 하나씩 지워나가면 결국 되는 것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1879년 10월 21일. 탄화된 대나무 필라멘트를 넣은 전구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3시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5시간. 꺼질 기미가 없습니다. 8시간. 에디슨과 직원들은 그 전구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10시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커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그 작은 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13시간. 그 전구는 13시간 동안 빛을 냈습니다. 이전까지 몇 분 길어야 몇 시간 만에 꺼졌던 전구가 13시간이나 버틴 겁니다. 직원 한 명이 울었다고 합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된 겁니다. 그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인류의 밤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에디슨은 필라멘트를 더 개선해서 1200시간 이상 지속되는 전구를 만들어냅니다. 만번의 실험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진짜로 위대한 이유는 전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전구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전구만 있으면 뭐합니까? 전기가 없으면 못 씁니다. 에디슨은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전선을 깔았습니다.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전기 계량기를 만들었습니다. 전구 하나가 아니라 전기 시스템 전체를 설계한 겁니다. 이걸 보면 에디슨은 단순한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사업가였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구만 만들었으면 신기한 장난감으로 끝났을 겁니다. 전기 시스템 전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명의 전환이 된 겁니다.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상품 하나 잘 만드는 것보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를 팔아서 한 번 돈을 버는 것보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에디슨은 100년 전에 이미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1882년 뉴욕 맨해튼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가 가동됩니다. 펄 스트리트 발전소. 이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로 주변 건물 85곳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뉴욕의 밤이 밝아진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현대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디슨의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할 말을 잃게 될 겁니다. 1914년. 에디슨이 67세 때였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밤. 에디슨의 연구소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건물 10개 중 7개가 전소됐습니다. 평생의 연구자료, 시제품 기록들이 전부 타버렸습니다. 피해액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입니다. 보험은 절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67세에 평생 일군 것이 하룻밤에 제로 변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울증에 빠지거나 은퇴를 선언하거나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에디슨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에디슨은 아들 찰스를 찾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어머니를 불러와. 이런 불구경은 다시 못 볼 거야. 아들 찰스는 나중에 이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67세였다. 모든 게 타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 얼굴에는 절망이 없었다. 오히려 불꽃을 바라보는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잿더미 위에 서서 에디슨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의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어. 이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군. 67세에 수백억을 잃고 다음날 바로 새로 시작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불이 난 지 3주 만에 연구소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발명을 계속했습니다. 8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발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난 날 미국 전역에서 1분간 모든 전등을 껐습니다. 에디슨이 세상에 가져다 준 빛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1분간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에디슨 이전의 세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이 켜졌을 때 에디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에디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에디슨은 만번의 실패를 만가지 데이터로 바꿨습니다. 안 되는 방법을 하나씩 제거하면 결국 되는 방법이 남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이 행동을 만듭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심어준 한마디가 에디슨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이 한 문장이 만번의 실험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장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는 월 순수익 1,000만 원 달성한다. 이 문장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에디슨은 3,500건의 노트에 모든 실험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결국 정답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노트에 자기 암시를 쓰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매일 기록하고 매일 반복하고 매일 쌓습니다. 그 기록이 잠재의식을 바꾸는 데이터가 됩니다. 네 번째, 끈기가 천재를 이깁니다. 에디슨보다 똑똑한 과학자는 많았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이론적으로 에디슨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큰 부를 쌓은 건 에디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슨이 더 오래 버텼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우연이 하나 있습니다. 에디슨의 만번 실험과 우리의 만번자기 암시. 숫자가 같습니다. 만번. 에디슨은 전구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 10,000가지 재료를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 만번 같은 문장을 씁니다. 에디슨의 전구는 13시간 동안 빛났습니다. 우리의 자기 암시는 평생 빛날 겁니다. 한 번 바뀐 정체성은 전구처럼 쉽게 꺼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두 번째 100번을 채웠습니다. 200번째 자기 암시. 만번까지 9,800번 남았습니다. 많아 보이십니까? 에디슨에게 9,800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일 또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에디슨의 어머니가 해준 그 한마디. 넌 특별한 아이야. 그 한마디가 에디슨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월 순수익 1,000만 원 달성한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 겁니다. 에디슨이 세상의 밤을 밝혔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밤을 밝히겠습니다. 2일차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돌아옵니다. 내일은 당신의 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성공을 방해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95%의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무릅니다. 내일 그 함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